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중국어 학원 HSK 대표 강사 합격 불격기 양영호입니다. 2018년도 1월 20일 4급 첫 시험을 쓰기 부분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쓰기는 총 15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가 어순배열이고 5문제가 작문하기가 되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쓰기 일부분 뭐예요? 어순배열에서 자, 제목이 조금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무조건 틀리는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학생분들은 이 틀릴 만한 문제를 좀 정리해 봤어요. 거기에서 또 어떤 중요한 풀이 원칙들, 풀이법에 대한 정리까지 곁들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자, 화면 정지하시고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저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 풀이 시작합니다. 풀었다고 가정하고 가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4급 필수 단어 600개의 필수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来做, 做는 하다라는 동사고 说明书 하면 설명서가 되겠고요. 请, 请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뭐뭐 부탁하다라는 거잖아요. 아, 첫 문장 가장 앞에 올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공식 같은 겁니다. 야오치는 얘는 요구하다 동사도 되지만 요구라는 명사도 돼요. 얘는 거 엄격하다 그리고 안照이거 아주 중요한 전치사 계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엄격하게 무엇에 따라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안照무엇에 따라서라는 건데, 여러분들 안照전치사 계사입니다. 전치사의 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사는 무엇이냐, 전치사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 질문조차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중국어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계사는, 전치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따라하세요. 일단 계사는 뭐냐면 싸이나 게 누구에게라거나 누구를 향하여 시향이라거나 어디로부터 정이란 부류의 단어들입니다. 뒤에 단어가 항상 붙게 되어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계사는 주로 명사와 결합하여 계사구가 되어 뒤에 오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부사의 용법과 매우 가깝죠. 맞습니다. 계사는 뒤에 명사와 결합을 한 다음에 계사구 딱 되고, 그 다음에 이 덩어리가 뒤에 따라오는 동사나 형사를 수식하는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게 제1기능이거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짜오를 보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칭으로 먼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안짜오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엇에 따라서라는가, 무엇에 해당하는 단어를 넣어야지. 그럼 의미를 보면 야오치가 가장 알맞거든요. 그러면은 엄격하게按照什么什么要求 어떠어떠한 요구에 따라, 우리 요구대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按照要求 그의 요구대로 하면은 按照他的要求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짝 더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게, 说明书라는 단어는 설명서예요. 설명서, 명사죠. 여러분들 명사와 명사를 결합시키면 명사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초콜릿을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巧克力. 그 다음에 케이크를 뭐라 그러죠? 蛋糕. 자, 초콜릿이라는 명사와 케이크라는 명사를 결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巧克力蛋糕, 초코 케이크 되겠죠? 이것처럼 명사와 명사 바로 결합시켜서 명사구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说明书要求라고 하면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엄격하게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설명서의 요구에 따라.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이게 계사구란 말이에요. 이게 계사구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그랬죠? 계사구가 되면 뒤에 뭐? 동사나 형용사를 놓아라 그랬죠? 여기 동사, 형용사 어디 있었어요? 来做 하다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엄격하게 설명서의 요구대로 일을 하다 이렇게 되죠. 행동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징이 맨 앞에 왔었으니까 결국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칭 해 주십시오. 어떻게? 严格按照说明书要求 엄격하게 설명서의 요구대로 행동해 주세요. 아마 조립 같은 거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여기서 개사구 뒤에 동사형사. 이게 개사구란 말이에요. 안照.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볼게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라이는 여기서는 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려드릴게요. 동사 앞에 라이가 올 때는 이 라이는 종종 동작, 행위, 의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략해도 의미에는 차이가 없어요. 예를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 중국어로 어떻게 하면 我介绍一下 보다는 我来介绍一下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해볼게요. 내가 소개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我来介绍一下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라이는 오다가 아니고 행위의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생략해도 돼요. 오다 아니다. 본질은 행동하다, 일을 하다라는 이 주어입니다. 앞에 살짝 도와줄 뿐이에요. 행위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뭐 방금 했던 말씀이고요. 개사구, 동사구 뒤에는 동사가 온다. 중간에 라이가 올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개사구가 온다는 건 지금 공부를 했어요. 맞죠? 按照要求이 개사구거든요. 그러면 동사구가 와도 뒤에 라이가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가볼게요. 他送小礼物 그는 작은 선물을 준다. 그리고 라이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表示了뭐? 协议 자, 여러분들 어이구 심각한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谢意 감사의 뜻이죠. 감사의 뜻. 그래서 그는 어떻게 작은 선물을 함으로써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이때 라인은 뭐다? 送小礼物 이때는 방식을 이끈다라고 하세요. 앞에 행위가 방식이고 표시하다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라이가 오다라는 뜻이 아니다. 개사구나 동사구 뒤에 와서 라이가 올 수 있다. 방식 혹은 행위 의지를 나타낸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화면 정지하시고요. 저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 풀이 시작합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분 way를 보시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위하여라는 개사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위하여. 그러면 왜任何人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위하여가 되겠죠. 이건 뭐다? 개사구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요. 그러면 개사구가 왔으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되겠다? 동사나 형사를 놓으라 그랬죠. 동사 어디 있나요? 팅류는 멈추다, 머무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멈추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 있고 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회라는 말은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어는 당연히 누가 되는가? 주어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전체적 의미는 뭐다? 시간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쵸? 그럼 여기서 어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동사 앞에는 여러 품사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어순을 따느냐? 부, 조, 개, 동 이 어순을 따릅니다. 뭐냐면은 부사 그리고 조동사, 개사구, 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동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럼 부회라는 것은 부사, 부정부사이고 호의라는 것은 뭐뭐 할 것이다? 조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앞에? 개사구 앞에. 얘 개사구였으니까 주어는 시간이었고 결국 이런 모양이 되겠죠. 시간은 부회 하지 않을 것이다. 뭐를?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멈추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정체를 보니 뭐가 있다? 딩류를 위해서 앞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부사 부, 그 다음에 조동사 회, 그 다음에 왜任何人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이거는 명칭이 개사구입니다. 알겠죠? 왜가 어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덩어리는 개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연결해서 부조개 혹은 여러분들이 보조개라고 하셔도 돼요. 외우기 쉽게 위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동사는 인기가 많아서 여러 품사의 수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여러 개의 품사가 동시에 왔을 때 일반적으로 품사로 따졌을 때 부조개의 어순인 경우가 많다. 아시겠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자, 이번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역시 화면 정지하시고요. 네. 지금 계속 어떤 실력이 쌓이고 있죠. 네. 그 방금 들었던 그 내용, 개사구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 풀이 시작합니다. 네, 푸셨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개사 중에, 전치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뚜이입니다. 뚜이는 무엇 무엇에 대하여. 하나만 해볼까요? 나는 중국 문화에 흥미가 있어. 나는 我 중국 문화에 대하여 对中国文化 있다 흥미가 有兴趣 혹은 感兴趣 이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주어가 对 n에 대하여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하다 이렇게 많이 가요. 이게 개사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对를 보면 뒤에 적절한 명사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 동사를 보면은 뭐가 있나요? 表示怀疑가 있는데요. 의심을 표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을 하는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对 이 문장은 뭐다? 무엇에 대해서 의심을 표시하다라는 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명사처럼 생긴 거 찾아보세요. 这个调查 명사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사에 대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对什么什么表示怀疑에서 파생이 될 수 있는 게 对 어디에 대하여? 这个调查结果에 대해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표시했다.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 调查라는 단어와 제시어 1과 그리고 뭐? 结果라는 제시어 2를 바로 결합시켜서 명사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초콜릿 케이크, 巧克力蛋糕. 그렇죠? 그러면 조사하고 결과하고 결합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对这个调查结果 하면 이 조사 결과에 대하여 동사 표시하다. 무엇을? 의심을. 개사구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나 형용사가 온다. 잘 따라주고 있죠. 그래서 大家는 당연히 주어가 되겠지요. 결국 이런 모양이 되겠죠. 大家对这个调查结果表示怀疑. 가능하시겠죠? 네. 자, 됐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제시어 1과 제시어 2를 바로 결합시켜서 명사구로 만드는 안목을 가져라.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 이 덜을 넣어도 되죠. 하지만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아까 경극 배우라고 하지 경극의 배우라고 하지 않잖아요. 초콜릿의 케이크라고 하지 않고 초콜릿 케이크라고 하는 것처럼. 이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시어 1과 제시어 2를 바로 결합시켜서 뭐가 된다? 명사구가 될 수 있다. 이 생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두 개의 단어를 바로 붙인다는 것이 부담스럽거든요. 가능합니다. 문제 없어요. 그게 뭐다? 명사구다. 가능하시겠죠? 네. 자, 이번에 네 번째 갑니다. 화면 정지 후 문제 풀고 저랑 풀이를 듣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합니다. 네. 자, 보시면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아하, 더. 이 더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뒤에 명사를 놓는 거를 시도하라. 1.2m 一点二米以上的 1.2m 이상의 무엇? 명사가 어디 있나 보니까兒童이 있단 말이에요. 아동이죠. 그러면 1.2m의 아동. 그 다음에 청천은 차를 타다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1.2m 이상의 키겠죠. 아동이 차를 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얘는 관용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쉬어를 보면서 동사다, 필요하다, 동사다. 동사는 뒤에 뭘 취한다? 대답해 보세요. 다시. 동사는 뒤에 뭘 취하는 경우가 많더라?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가 많더라. 늘 이 생각 가지셔야 돼요. 쉬어, 뭐뭐가 필요하다. 나는 시간이 필요해. 我需要时间. 나는 친구가 필요해. 我需要朋友.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오는 게 좋을까? 남은 단어 중에서 뭐가 있나요? 购买车票밖에 없죠. 차표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 의미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购买车票는 쉬어의 목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1.2m의 아동이 차를 타는 것은 쉬어 뭐가 필요하다? 표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자, 첫 번째.
동목구도 주어가 될 수 있다. 사실 여기서는 아이가 차를 타다거든요. 아이가 승차하다 동목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주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동사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주어라고 하면은 그냥 명사나 대명사다 이런 생각이 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목구도 뭐가?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아까 쉬아오 뒤에 동사니까 목적어가 오는데 차표가 필요하다. 명사가 필요하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았고 표를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목구가 구매하다 표를 동목구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화면 정지 후 문제 풀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네, 자, 좋습니다. 파이팅 아웃 지아유 하시고요.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좀 특이한 게坚持认为부터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坚持는 견지하다라는 건데 동사도 다른 동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견지해서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줄곧 뭐뭐라고 여기다, 한사코 뭐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동사잖아요.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목적어가 온다. 그럼 뭐뭐라고 여기는 내용이 와야 되겠죠? 여기는 내용은 没错 하게 되면은 틀리지 않다죠. 그러면 나는 틀리지 않다라고 여겨라고 하면 我认为没错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틀리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坚持 한사코 여긴다, 틀리지 않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自지가 있고 儿子라는 게 있습니다. 뭐뭐 하나가 주어가 돼야 될 텐데 주어는 보통 구체적인 대상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自지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 그러면 여기서는 아들하고 같이 있는 거 봤어요. 아들을 가리키는 자기 자신일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인 儿子가 맨 앞에 주어로 놓는 게 좋겠다. 아들. 그러면 의미의 윤곽이 잡히죠. 아들은 뭐뭐라고 여긴다, 틀리지 않다고. 그럼 얘기는 自己的想法는 어디에 올 수밖에 없냐면 여기 자신의 생각이 틀림이 없다라고 한사코 여기고 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儿子 아들은 계속 여기고 있다, 틀린 게 없다라고. 그러면 自己的想法는 어디에 올 수밖에 없다? 여기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들은 뭐뭐라고 여기고 있다. 계속. 자, 이것이 동사가 왔으면은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건데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면은 명사나 대명사 하나만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 목적어는 뭐다? 自己的想法没错라는 것은 하나의 주어가 있고 하나의 수로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주술거라고 이름 붙일 수 있거든요. 주어와 수로로 이루어진 구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술구. 자신의 생각은 틀리지 않다. 맞죠? 이것이 认为의 목적으로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그가 착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我认为他很善良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认为라는 동사 자체는 사실은 항상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장이 목적으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뭐가 어떠하다라고 여기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온다. 목적어는 어떤 형태일 수 있다? 주술구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필요하겠죠. 가능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방금 5개의 문제를 풀면서 제목이 뭐였던가요? 무조건 틀리는 문제였죠.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약한 고리를 제가 건드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개사구 혹은 동사구 뒤에, 특히 개사구 뒤에 동사를 놓으려고 시도를 해야 되겠고 중간에 뭐뭐 함으로써 혹은 의지를 나타내는 lie가 끼어들 수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개사구 뒤에 뭐가 온다? 동사가 온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부사, 조동사, 개사 이게 뭐였나요? 동사 앞쪽에 품사가 갑자기 한꺼번에 올 때는 일반적으로 부족의 어순을 따르더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무턱대고 해석도 하지 않고 그냥 부족의 부사 어딨어? 조동사 어딨어? 개사.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 풀이는 의미의 윤곽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정이 필요할 때 그때 어법적인 어떤 요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해석도 안 하고 무턱대고 품사 찾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제시어 1과 제시어 2를 바로 결합시켜서 명사구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조사와 결과를 합치면 调查结果가 됐었죠.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단어가 주어가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명사, 대명사뿐만 아니라 동목구도 주어가 될 수 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러면 과일을 먹다를 뭐라 그래요? 吃水果라고 하죠. 吃 먹다, 水果. 그럼 과일을 많이 먹다는 多吃水果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중국어로 과일을 많이 먹는 거는 피부에 좋아. 이걸 중국어로 한다면 多吃水果对皮肤很好가 되겠죠. 여기서 주어는 과일인가요? 과일을 많이 먹다인가요? 그렇죠. 과일을 많이 먹는 행위입니다. 동목구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라고 하면 무조건 명사, 대명사.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동목구도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목적어라고 하면 역시 똑같이 주어처럼 명사나 대명사다 아니에요. 너는 표를 사야 해. 이걸 你需要买票 뭐뭐 해야 돼. 需要 뭐뭐 해야 돼. 필요로 해. 무엇을? 买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买票는 동목구란 말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그거 굳이 이런 용어를 쓰면서 말을 안 해도 알겠는데요. 느낌으로 아는 것과 이걸 실제로 이런 원칙이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은 완전 다르다니까요. 편합니다, 여러분들. 원칙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야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중국어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막 그냥 하다 보니까 되던데. 물론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단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원칙이 있고 그걸 자꾸 적용시킨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그냥 하나의 공식처럼 원칙처럼 외워두시라는 겁니다. 힘든 거 아니에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5번째. 주술구도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认为라는 이 단어는 뭐뭐라고 여기다라는데 주어 동사가 목적어로 올 수 있죠. 혹은 주어 동사, 형용사가 목적어로 올 수 있습니다. 认为자서 뭐뭐이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잘 들으셨을 테고요. 혹시 저와 더 많이 소통하고 싶으시면 가장 좋은 거는 어디지? 맛있는 중국어 학원으로 오셔갖고 저와 수업을 통해서 같이 중국어를 재밌게 공부하는 겁니다. 저는요, HSK 뿐만이 아니고 중국어 자체를 동시에 잘하면서 HSK를 준비하게 해드립니다. 중국어 어법, 중국어 핵심어휘, 그리고 중국어 회화. 그리고 저는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요, 수업 전에 했던 프린트 내용을 판서로 뽑아줘요. A4 용지로. 발음까지 첨부해서. 그래서 복습하기에 너무나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냐하면 저는 중국어로 소통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중국어를 한 20여 년 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중국어다, 올바른 중국어다, 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신다면 맛있는 중국어 학원을 오셔서 저와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이 가장 좋겠다. 혹시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에다가 양용어의 차이나는 HSK 치시면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나오고 거기서 많은 좋은 양질의 자료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특강은 2018년도 1월 20일에 있을 새해 첫 4급 시험을 위한 특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했던 독해, 쓰기, 듣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찾아서 보시고요. 시험 잘 대비하셔서 시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大家辛苦了，再见。